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AI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뭐랄까 자포칼립스 온다, 일자리 다 사라진다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 이분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알파고 만드신 분 맞죠? 네, 맞아요. 그분이 일자리 문제보다 어쩌면 더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그가 말하는 진짜 위험이 뭔지, 또 미래는 어떻게 보는지 다른 시각들이랑 비교하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AI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사실 그 영향에 대한 예측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하사비스 CEO의 관점이 좀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서 기술 자체의 힘, 그리고 우리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하사비스는 자포칼립스,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오히려 좀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처럼 노동시장이 바뀌긴 하겠지만 결국엔 또 새로운 형태의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런 식이죠. 네,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보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를 더 걱정하더라고요. 첫째는 AI 기술이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가는 거. 아, 악용되는 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인간 수준 지능을 가진 그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죠. 이걸 통제할 안전장치가 아직 없다는 점. 이걸 훨씬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논리서 AGI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AI랑은 좀 다르잖아요. 특정 작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적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AI를 말하는 건데요. 하사비스가 이 AGI 통제 실패 가능성을 걱정하는 건 이게 만약 잘못되면 그 파급력이 정말 상상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기술 자체는 뭐 좋고 나쁨이 없을 수 있지만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요. 그런 위험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정부 관료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서 가짜 메시지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 딥페이크 기술로 범죄 저지르는 거요. 아, 네네. 그런 사례들이 있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동의 없이 만든 AI 딥페이크 이미지 이거 퍼뜨리는 거 막으려고 테이크 잇 다운 액트라는 법원까지 통과시켰다고 하니까요. 하사비스의 경고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사비스는 AI 기술이 잘못 쓰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안보 위협이나 사회 혼란, 이런 가능성을 단순한 경제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위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보면 결국 어떻게 이 강력한 기술에 접근하는 걸 관리하고 또 좋은 목적으로만 쓰이도록 유도할 거냐, 이게 핵심 과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 보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경고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엔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이분은 AI가 지적인 작업에서 인간을 넘어서면서 초급 사무직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고요. 네, 그런 예측도 있었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2026년까지 회사 코드의 절반의 AI가 짜게 될 거라고 예상했으니까요. 하사비스 생각하고는 확실히 온도차가 좀 느껴지긴 해요. 네, 그렇죠. 기술 변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뭐 항상 뜨거운 논쟁거리였으니까요. 인터넷 때도 사실 비슷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일자리 없어진다고 걱정 많았죠. 네, 그런데 결국 뭐 새로운 산업이나 직업이 생겨났죠. 다만 AI는 그 변화의 속도나 범위가 이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AI 기술이 가진 문제점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뭐 편향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요. 아, 그 없는 정보 만들어내는 거요? 네, 맞아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AI가 있지도 않은 책을 추천 도서 목록에 막 집어넣고 그런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비스는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긴 하더라고요. 오, 어떤 면에서요? 자료 보면 앞으로 사람들이 AI 에이전트 같은 걸 개인 비서처럼 쓰게 될 거라고 예상해요. 뭐 검색이나 스마트 안경 같은 형태로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단순 업무 처리해주고 책이나 영화 추천, 심지어 친구까지 추천해주면서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비전이죠. 아, 그런 일상적인 활용 측면이요. 네, 상당히 편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미래가 오려면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르겠죠. 맞습니다.
하사비스가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AI가 좋은 용도로만 쓰이도록 국제적인 합의,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네,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여러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질수록 이런 국제적인 규범 마련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특히 AGI처럼 정말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기술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어떤 윤리적,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죠. 하사비스가 국제 합의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기술의 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도 그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결국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 강력한 기술을 과연 어떻게 안전하게 통제할 것인가, 또 악용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 어쩌면 이게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결국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감 있게 개발하고 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기술 발전 속도에 발버쳐서 사회적 또 윤리적인 논의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점을 여러 각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